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모두 소설 같은 얘기라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도 어제 진행됐는데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이번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8번째 불출석입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이들 두 재판 관련 내용 먼저 살펴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첫 재판 살펴보죠. 47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네. 직권남용죄를 네.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47개 혐의 중에 네. 가장 많이 알려졌던 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던 거, 또 헌법재판소의 내부 사정을 알아내려고 시도했던 거, 공보관실의 그 운영비를 이제 불법적으로 편성했던 그런 혐의 등을 포함해서 총 47개 혐의였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에서 그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과연 구속이 될 것인가 관련된 얘기를 네. 했었는데 초유의 이제 전직 사법부 수장이 이제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됐죠. 그리고 이제 보석 신청을 했는데 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면 직권남용이라는 건 네. 공무원이 본인의 권한을 남용해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걸 말하는데 이번에 내 범죄 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본 이 직권남용이라는 건 공무원 대 공무원의 관계에서도 이런 게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게 사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실상 공소사실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직권남용 혐의가 가장 핵심 쟁점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대법원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취지인 것인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증거 자체가 부족하고 대부분이 소설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겁니다. 네,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네. 대법관도 뭐 비슷한 혐의들을 받고 있는데 네. 역시 뭐 혐의를 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련돼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분들의 주장이죠, 그거는. 검찰은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증거가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무슨 혐의가 있다, 뭐 이렇게 A, B, C, D 혐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이 돼야 되는데 뭐뭐 등이라는 표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하. 뭐뭐 등이라는 표현을 쓰면 우리는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결국 네. 구체성이 떨어지고 결국 소설로 쓴 것이고 증거라고 붙여놓은 뒤에 있는 것들도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냥 말 그대로 대법원장, 대법관 시절에 일을 했던 모든 것을 직권남용이라는 이름 안에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부당한 수사였고 또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 시를 하나 인용했습니다. 조호연 스님의 마음 하나라는 네. 시인데요. 이 시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천하장사가 세상을 모든 걸 들었다 놨다 하더라도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또 무게도 없는 이 마음은 들지 못했다. 지금 천하장사는 검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검찰을 가리키는 거고,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소위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우리 법관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는데 네. 일반 국민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하겠냐? 일반 국민들에겐 더 잔인할 것이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뭐 충분히 예상했던 그런 전략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이런 전면 부인 전략을 계속해서 쓰게 된다면 네. 검찰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사실 보십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입증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네. 이게 47개 정도의 혐의고 뭐 대략 한 8만 쪽 정도가 된다고 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금된 상태로 지금 100분의 1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증인이 200명 정도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200명 정도의 증인이 나온다는 건 말 그대로 법관들이 그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걸 전면 부인한다는 의미예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럼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증인 신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검찰이 어렵습니다. 일단은 구속 기간 안에 재판을 끝내야 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지금 관련된 혐의들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들이 겁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네.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배 법관들이 그 법관들이 법정에 나와서 혹여라도 이제 진술이 번복을 하고 뭐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일단 이 인적 증거 외에 지금 혹시 부족하다면 물적 증거를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속 기간은 8월이면 네. 끝나게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200여 명의 증인을 지금 채택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증인 뭐 신청을 한 200여 명 정도 지금 네. 한 상황에서 법원에서 우선적으로 한 20여 명 정도를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도 뭐 가정입니다만 200명을 다 해야 된다면 당연히 재판은 그 구속 기간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뭔가 또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이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어제 있었는데 어제도 증인으로 채택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건데요. 지금 네. 8번째 불출석이죠. 과태료도 500만 원 정도 부과를 한 상황인데, 근데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본인의 항소심 재판에 나왔었죠. 네, 나왔었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것은 본인은 나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검찰 입장에서도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굳이 찾아서 불러내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로 다스 소송비 대납 같은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그런 그 혐의들이 입증이 된 거죠. 그거는 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많이 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입장에서 법정에 나와서 어쨌건 과거에 본인이 모셨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대면을 해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혹여라도 검찰 입장에서도 김백준 기획관 입에서 다른 내용이 나온다거나 하게 되면 사실 공소유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백준 기획관 입장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부담감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 같고,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굳이 빨리 찾아서 증인석에 세우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네. 김학의 의혹 사건에 대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최종 결론이 어제 나왔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 네.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뭐 수사 권고, 뭐 윤주영 씨에 대한 지금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였냐면요. 처음부터 과거에 검찰이나 경찰이 부당하고 잘못된 수사를 했던 것들, 그 관행을 바로잡겠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하나하나 찾겠다였던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그 전에 수사 권고보다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수사가 말도 안 되게 이루어졌을까? 뭐 아시겠지만 김학의 전 차관은 아직도 윤중천 씨 누군지 모른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윤중천 씨를 모른다고 하면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그럼 누군가가 소개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소개자의 진술을 받으면 김학의 전 차관이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될 텐데, 아주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부터 이제 수사가 누락이 됐다면 이건 뭔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됐거나 무언가 향응이 제공됐던 것이 아닌가라고 강하게 의심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수사를 권고한 상황입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 씨를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모르고 있지는 않다 또 뭐 이런 식으로 네. 진술을 바꾸기도 네, 그렇습니다. 했었고요. 자,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아니겠습니까? 네, 한상대 맞습니다.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전직 검찰 고위 네. 간부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과거사 진상조사회 수사 권고를 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검 입장에서는 이제 수사 권고를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뭐 전례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사 권고가 이루어졌을 때 수사를 안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진행이 될 텐데 이게 과연 이제 또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는 의구심은 어쨌건 제 식구를 또 수사를 해야 되는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연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표시하는 건데, 일단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곽금 전 고검장 같은 경우에 이제 이름이 올랐고요. 그분들에 대한 이제 수사는 진행이 될 텐데, 이제 이에 관련해서 그 2013년에도 그 별장 성접대 관련해서 네. 그곳에서 명함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명함들이 나와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다가 넘어갔는데 결국은 혐의 없음으로 끝이 났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이제 그게 어찌 보면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6년 전에 사실상 덮어버린 사건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